D. Yeah, this is Jigaball music. This is Jigaball music. Jigaball music. 사는 게 그랬었지. 넌 너리가 났었지. KJMO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할게. 지금 1번 문제부터 먼저 보면 1번 문제가 어떤 서로 다른 각자의 숫자가 모두 다른 네 자리 숫자가 25로 나눠 떨어지게 하는 그런 개수를 구하라 라는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A, B, C, D는 이제 각자 전부 다 달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25의 배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때, 25의 배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끝 두 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25의 배수여야 되니까 CD가 될 수 있는 값으로서는 가능한 거는 뭐 25, 그 다음에 50, 75, 그 다음에 끝 두 자리가 00으로 끝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랑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를 이제 각자 생각을 해보면, 우선 바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00인 케이스에서는 CD가 이제 같은 숫자가 되는 거니까 이제 만족하지가 않고, 나머지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뭐 차근차근 CD가 25일 때는 뭐 앞 두 자리가 이제 25라고 했을 때, 우선 이제 A, B가 될 수 있는 값으로서 사실 여기에 쓸 수 있는 가지수는 생각해보면 1부터 9까지, 여기는 0부터 9까지가 지금 가능한 건데, 여기 1부터 9까지 중에서 총 9개의 그런 숫자 중에서 2랑 5는 이미 사용이 됐으니까 그 사용된 숫자 2개를 제외하고서 여기에 들어서는 경우의 수는 7가지라는 걸 다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7가지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하나가 숫자가 결정되면 여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하나 해서 총 3개의 숫자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케이스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의 종류 또한 7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7가지 숫자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7가지 숫자 중에 하나 선택할 때마다 그 다른 네 자리 숫자가 나올 테니까 일단 이때의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7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O형 케이스도 똑같이 생각을 할 건데, 끝도에 이제 5나 넘어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할 거야. 자, 이러면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자리니까 0을 제외했을 때 1부터 9까지, 여기도 똑같이 이제 0부터 9까지에서 이제 선택까지가 이제 가능하다고 치면 1부터 9까지에서 일단 0이라는 수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이제 결정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5를 제외한 나머지 그 수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8가지 케이스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두 번째 자리 수에서 여기에 0과 5,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하나까지 제외를 한다면 세 가지를 제외했을 때 총 10개 중에서 3개를 뺀 7개 중에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가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8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7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에 만족하는 네 자리 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8 곱하기 7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마지막으로 70으로 끝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여기가 1부터 9, 여기가 0부터 9인 상황에서 똑같이 얘도 뭐 9개 숫자 중에서 2개 제외하고 나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7개. 그 다음에 여기서 10개 숫자 중에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3개 제외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이 케이스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결정가의 수 또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걸 다 하나씩 더해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주면 아무래도 이제 7이 단통이니까 뭐 7에다가 10 플러스 7 플러스 7 하면 22 곱하기 7이니까 154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이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했을 때 세 자릿수가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숫자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봐라. 그런 이제 문제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A, B, C, D, F는 보다시피 1, 2, 3, 4, 5, 6을 각자 이제 하나씩만 이제 나눠 갖게끔 해가지고 요 등식이 성립하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일인데, 우선 뭐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딱 제한적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인지 한번 보면, 지금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요거 두 개를 갖고서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B 값이랑 C 값을 결정을 했을 때 그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나오는 1의 수가 반드시 이제 자리 발현이랑 상관없이
F 값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뭐 두 개의 쌍을 곱해가지고 내가 F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한지가 그런 걸 살펴볼 거야. 그럼 자, 만약에 1 같은 게 이제 BC 중에 하나 들어간다.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도 뭐 2, 3, 4, 5, 6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숫자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숫자가 나오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1번은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야. 2 곱하기 3을 했을 때 6, 이거 한 쌍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 곱하기 4는 8 안 되고 2 곱하기 5는 0이니까 0이 여기서 포함 안 됐으니까 안 되고 2 곱하기 6은 2 했을 때 2랑 2랑 또 마찬가지 겹치니까 이제 그것도 날려버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2, 3, 6 하는 쌍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시작한 거 생각해보면 뭐 3 곱하기 1, 3 곱하기 2 이런 것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미 여기서 내가 누적으로 2 곱하기 3을 셌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케이스들은 생각할 필요 없이 3 곱하기 4, 3 곱하기 5, 3 곱하기 6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3 곱하기 4 하면은 이제 끝자리가 이제 2가 나오니까 이거는 가능한 케이스가 올 수 있고 3 곱하기 5는 15인데 지금 3, 5 하면 5가 겹쳐서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3, 6, 18이면 이제 8값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3에서 시작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면 4 곱하기 5는 0 4 곱하기 6은 24에서 4가 마찬가지로 겹쳐서 안 돼. 4는 없어. 마지막에 5 곱하기 6 했을 때도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지금 조건을 생각해보면 이 케이스만 가능한 거니까 BC 값은 기본적으로 각각 순서쌍이 2,3 그 다음에 뭐 2,3,2 그 다음에 4,3 이 세 가지 케이스로만 이제 압축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케이스를 살펴보자고. BC가 이제 뭐 2,3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A 2 곱하기 3은 D 2 6 이 케이스인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BC가 3, 2일 때니까 A 3 곱하기 2가 D 6 마지막 세 번째 걸로 넣었어. BC가 4,3일 때는 지금 A 4 곱하기 3값이 D 2 여기까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어차피 1에서 6까지고 이미 3개의 숫자가 오픈된 상황이니까 적절하게 그냥 대입 몇 번 해봐가지고도 바로 알 수가 있어. 지금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2, 3, 6인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4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4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미 6이 나와 있으니까 4 아니면 뭐고 각자 여기다가 4를 넣었을 때랑 5를 넣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4를 넣었을 때는 4, 3, 12니까 2가 겹쳐서 안 되고 5를 넣었을 때는 5, 3, 15에서 5가 다시 겹쳐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케이스에서는 만족하는 게 이제 안 나와. 자, 그런데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자리 받아오면 별 생긴 게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2를 곱해가지고 100자리까지 넘어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지금 A 값이 4 이하면 2를 곱했을 때 세제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5 아니면 6인데 이미 6이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 해볼 만한 건 5밖에 없고 5를 적용시켰을 때 2가 0이 되면서 0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일한 탈출구인 5조차도 안 되는 걸로 봤을 때 이 케이스에서도 조건을 만족하는 걸 못 찾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BC가 4, 3일 때도 이제 바로 해보면 4, 3, 2번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자리받아오는 게 1이 이제 생기는 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깔고 가는 거지. 자, 그랬을 때 3을 곱해가지고 세자릿수가 정도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3 이상이어야 돼. 3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3, 4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은 5 아니면 6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5를 넣었을 때와 6을 넣었을 때를 비교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우선 6을 넣었을 때를 보면 6 넣었을 때 여기가 벌써 192가 되면서 이제 9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숫자가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6은 아닌 거고 5를 넣게 됐을 때 5, 3, 16이 되면서 이거를 써보면 유일하게 요거 하나의 케이스만 1, 2, 3, 4, 5, 6이 서부다르게 들어가면서 다 만족한다는 걸 다 같이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았을 때 아, 답은 16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9번 문제를 보면
여기서 지금 9,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열이 나오는데 수열의 특징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앞에 수에서 하나 더 앞에 수를 뺀 값을 나열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6에서 바로 앞에 수에서 하나의 앞에 수를 뺀 값을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수 여기서 마이너스 3은 앞에 수의 이게 이쪽이 이제 앞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앞에 수에서 그 직전 상황에 있는 요 수를 빼가지고 얘가 완성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은 6 빼기 9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에다가 요걸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거를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 AN-2, AN-1, AN 이렇게 되면 요거에 대한 간단한 뭐 점화식을 아직 안 배웠어도 점화식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요 AN이라는 값은 앞에 있는 AN-에서 뒤에 있는 한 번 더 앞에 있는 AN-를 뺀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가는 이제 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근데 물론 이제 너희들이 요 점화식을 풀어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굉장히 사실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KDMO에서 나올 수 있는 수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점화식을 풀어서 풀이를 하는 복잡한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건 못 푸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풀만한 방식은 하나가 있는 게 분명한 거는 수열 같은 경우는 규칙을 반드시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규칙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수열이다 보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게 뻔한 게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 반복되는 그런 수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실제로 이 문제도 지금 배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시도해볼 만한 방법으로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있는 수들을 계속 한번 구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어떤 패턴이 나올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9, 6으로 지금 스타트를 끌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9, 6이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수가 요 두 개 갖고서 얘가 결정되고 요 두 개 갖고서 얘가 결정되고 이런 식이라면 당연히 9, 6이 똑같은 게 등장을 했을 때 그 다음 수에서는 얘로 인해서 얘가 등장을 하는 거고 다시 얘네들로 인해서 얘가 등장을 하는 거고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9룩으로 시작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9룩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냐 너희들이 그걸 찾아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한번 해보자고. 실제로 지금 9 다음에가 6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9였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조건대로 차근차근 보면 마이너스 9에서 요걸 빼라는 얘기지. 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3을 빼는 얘기는 더하는 얘기니까 더해보면 자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한 번 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9를 뺀다? 그럼 마이너스 9를 뺀다는 얘기는 9를 더한다는 얘기니까 3이 될 거고 그럼 다시 3에다가 마이너스 6을 또 뺀다. 그러면 6을 더한다는 얘기니까 9. 일단 9가 더 나왔어. 하나가 더 한번 해보면 요 수에다가 다시 이거 뺐을 때는 6. 이거 지금 몇 번을 안 해봤는데 똑같은 게 저렇게 또 동력이 이제 다 다시 등장을 한 거 아니야. 그럼 보나마나 저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상황 알아서 구해봐도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된다고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복되는 걸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가 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주기가 보니까 6개를 한 그 묶음으로 해가지고 나열이 되다 보니까 6개 단위로 내가 이제 큼직큼직하게 끊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27번째까지 수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보니까 여기서 너희가 1부터 6까지지. 1부터 6까지 요만큼 하나의 덩어리에서 우리가 먼저 합을 구해보면 합값 한번 봤을 때 날라가니까 6개를 묶었을 때 이 합값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6개마다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했을 때 0 이렇게 바꿔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요 1부터 6까지가 0, 그 다음에 이제 7부터 10까지 0, 그 다음에 13부터 18까지도 0, 19부터 24까지도 0. 그러니까 24번째까지 다 더해봤자 0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문제에서 이제 27번째 수라고 했으니까
24번째까지가 이제 0이었으면 사실 그 다음으로 또 돌아올 순서대로 생각해봤을 때 얘가 25, 얘가 26, 얘가 27. 이 순번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세 개만 더해줘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9 더하기 6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했을 때 12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제 13번 문제를 보면 13번 문제는 보다시피 지금 100부터 시작해서 200까지의 그 안에서 실제로 계산을 만약 해봤을 때 분명은 0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끝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0이 쌓일 거야. 그 쌓였을 때 연속해서 몇 개의 0이 다음과 같이 등장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구하는 문제지. 근데 이걸 이제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생으로 곱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막막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끝자리에 0이 붙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떤 수에다가 내가 곱하기 10을 할 때마다 뒤에 0이 하나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끝에 0이 붙은 거는 이제 2랑 곱하기 5가 형성돼서 10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요거를 그냥 내가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2의 개수를 다 세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100부터 200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5의 개수를 전부 다 세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2의 개수랑 5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2 하나, 5 하나랑 묶이게 되면 이제 10이 되면서 그 10이라는 수치가 여기서 0 하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0의 개수는 사실상 곱하기 10과 연관성이 있고, 곱하기 10은 곱하기 2 곱하기 5인데 2의 개수랑 5의 개수를 각자 비교를 해줘가지고 하나씩 대응되면서 이제 결합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2의 개수랑 5의 개수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그럼 2의 개수, 5의 개수를 둘 다 구해줄 것이냐,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100부터 200 사이에서 들어가는 2의 개수랑 100부터 200 사이에 들어가는 5의 개수랑 두 개의 크기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2보다는 5의 개수가 훨씬 적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 대충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저 값이 만약에 2를 100개를 갖고 있고 이 값이 만약에 2를 50개를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곱해가지고 뭐 10이 몇 개나 나올 건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어떤 값을 따를 수밖에 없냐면 적게 갖고 있는 이 값을 따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50개씩 결합시켜서 10을 50개를 만들었을 때 2가 50개가 남으면 그 이 50개 갖고서는 절대로 10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5의 개수를 내가 어떻게 세줄 것이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원래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배웠으면 뭐 나중에 르장드르 공식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도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걸 전체 배운 상태는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우선 적어도 여기 각각 있는 수에서 5를 내가 일단 뽑아낼 생각인데 5가 확실하게 하나 이상 들어가 있는 그런 수들은 뭐냐면 5의 배수들이 하나씩은 최소한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선 여기서 5의 배수를 내가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5의 배수 중에 생각해보면 100 같은 경우에 5 곱하기 20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0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40까지 되겠지. 그럼 딱 봐도 5의 배수가 5 곱하기 20부터 시작해서 5 곱하기 40까지니까 20부터 40까지 자연수 배수만 해주면 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20에서 40까지면 21개가 이제 5의 배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세게 되면 봐봐. 5의 배수가 21개고 각 배수마다 5를 내가 하나씩 일단 이렇게 끄집었다고 생각하면 5의 배수, 5 자체의 배수는 다 해결이 돼. 근데 5의 제곱의 배수, 즉 25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 하나가 5를 몇 개를 갖고 있냐면 2개를 갖고 있잖아. 25의 배수 최소한 2개를 갖고 있지. 근데 내가 이렇게 25의 배수 해가지고 만약에 125가 25의 배수여서 5의 배수 카운팅할 때 다음과 같이 한 번을 세줬으면 뭐 실제로 걔는 2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한 번밖에 안 세준 거니까 덜 센 거잖아. 그 덜 센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를 1개 갖고 있는 수들은 지금 이렇게 세서 확인이 됐는데 5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수들은 다른 말로 했을 때 25의 배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25의 배수를 다시 카운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5를 5를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한 번 세줬고 한 번 더 세줘야 되는 25의 배수가 따로 카운팅을 다 같이 한다면 100부터 200 사이에서 25 곱하기 4부터 시작해서 200까지가 25 곱하기 8이니까 4부터 8까지라고 하면 가볍게 뭐 5개다. 이런 식으로 25의 배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카운팅을 했어. 그러면 이제 5를 2개까지 갖고 있는 수들은 다 센 거야. 근데 이제 5를 3개 갖고 있는 수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여기서 내가 125의 배수를 생각을 했을 때 125의 배수는 5의 배수이기도 하고 25의 배수이기도 해. 근데 이제 125의 채 5를 3개 갖고 있잖아. 근데 그걸 내가 한 번 셌는데 여기서 한 번 세주고 여기서 한 번 세줘도 5를 3번 세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직 한 번을 덜 셌어.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대로 했을 때 125의 배수가 있다면 얘마저도 이제 저 100부터 200 사이에서 이제 카운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이러면은 지금 125가 100부터 200 사이에서 125의 배수는 그냥 대충만 봐도 한 개밖에 없잖아. 그냥 125. 자, 여기가 논단 얘기지.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상황상 이제 그 밑으로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는 것이냐를 잠깐 보면 5를 4개 이상 갖고 있는 수가 있다면 한 번 더 내려갔어야 될 거야. 근데 애초에 100부터 200 사이에서 5를 적어도 4개 갖고 있으려면 625의 배수인데 625보다 한참 작은 수들이지. 그러니까 기껏해야 5를 갖고 있어봤자 맥스로 3개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게 125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카운팅해서 이제 전체 5의 배수를 생각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5의 배수가 21개, 25의 배수가 5개, 125의 배수가 1개, 여기서 나오는 이 3개를 합치게 되면 그 값 자체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5의 전체 개수다. 소인수분했을 때 5의 지수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계산해보면은 27이 나오잖아. 이 27이 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가 27개가 있고 2는 내가 안 세봤지만 27개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2의 개수랑 5가 27개 있는 거랑 결합을 시키다 보면 당연히 그 값은 나중에 뭐 어쩌고 해다가 10에 27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묶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10에 27제곱 하면 여기서 0이 27개만큼 동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K는 27. 그러니까 27개가 답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 자, 이제 17번 문제를 보면 이제 너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보다는 그나마 조금 약간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너희들이 이제 패턴이나 이런 걸 파악하면서 풀려고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나열되는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희들이 지법을 배웠다고 했을 때 3분의 1이라는 값을 이제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제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그런 거에 관련된 있는 얘기긴 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법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한번 규칙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3분의 1이라는 값은 지금 여기 있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이라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3분의 1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바꿨을 때 이 식을 한번 우리가 패턴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4분의 1과 12분의 1이라는 게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3분의 1을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 이거를 일단 기억하고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바꿔볼게. 3분의 1을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자, 이렇게 바꾼다면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 값이 여기서 똑같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3분의 1 대신에 다시 이 식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식이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자. 2의 제곱분의 1에다가 2의 제곱분의 1에 다시 말했던 여기 3분의 1 자리 대신에 이만큼을 이제 그대로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바꾼 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고. 이걸 이제 정리해서 써보면
자, 2의 제곱분의 1. 그럼 그 다음 사항이 요거 두 개 곱했을 때 2의 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하나 더 갔을 때 요거랑 요거랑 겹치면 2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과연 기존과의 차이점을 보면 여기서 지금 이 패턴과 한 번 더 했을 때 패턴을 봤을 때 동일하게 지금 3분의 1과 여기서도 지금 3분의 1도 등장한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지금처럼 했을 때 저런 식으로 하면 내가 3분의 1짜리다가 뭔가를 더 집어넣으면 뭐 좀 괜찮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게 되면 한 번만 더 해볼게.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2의 4제곱분의 1에다가 다시 이 3분의 1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요. 이걸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만들었다고 봤을 때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4제곱분의 1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하면은 2의 6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2의 6제곱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 중에서 이 형태 세 개를 보자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냐면 같은 수들인데 얘는 2의 뒷줄 형태 똑같고 2, 4, 4, 2, 4, 6, 6 그럼 그 다음 거는 2, 4, 6, 8, 8 한 다음에 마지막 8에다가 3분의 1도 곱해진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요게 반복된다면 너희들이 이걸 인출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4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6제곱분의 1 플러스 3제곱분의 2의 98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100제곱분의 1까지 가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맨 마지막 거를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3분의 1이라는 값을 애초에 처음 시기 이제 이 형태로 봤을 때 얘랑 비교해보면은 어떤 위치 A1 값이 얼마면 A2 값이 얼마면 이런 거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 두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A1 값이랑 A3 값 홀수 위치 있는 것들 A99까지도 지금 영상을 보니까 등장을 홀수의 차수인 값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값들은 전부 다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짝수, 차수 값들 짝수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여기 있는 값들이 각각 뭐 A2, A4, A6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전부 다 1로 통일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얘랑 얘는 같은 수잖아.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있는 요수들이 각각 A2, A4, A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1이라는 걸 다 같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봐서 우리가 A1부터 A100까지 값이 저런 식으로 구성되겠구나 바꿨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했다면 나와서 답 구하는 거는 이제 그게 쉽지. 여기서 그냥 바로 딱 봐도 A100이랑 A98 값은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1이고 A99 값은 0이니까 100 곱하기 1 플러스 99 곱하기 0 플러스 98 곱하기 1이니까 답은 198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문제 해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요거에다가 곱하기 1, 2, 3, 4, 5, 4, 3, 2, 1 요거 계산하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건 쉽죠, 그죠? 요거 더하면 되니까 25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려운데 좀 센스가 있으면 뭐 111 한 제곱 이런 거 있잖아. 111, 111 111, 111, 111 해가지고 1, 2, 3, 2, 1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답이 어떻게 되냐 5개를 제곱을 해주면은 1, 2, 3, 4, 5, 4, 3,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곱을 해보면 그래서 x 제곱이라고 했는데 얘는
얘가 25가 5의 제곱이고 11,111 제곱인 거니까 55,55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답은 555 해주면 돼요. 1분의 1, 1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묶어줍시다. 이렇게 묶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1분의 3, 2분의 2, 3분의 1 그 다음에 3, 2, 1, 4 4, 3, 2, 1,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2001번째 숫자를 n분의 m이라고 했을 때 n-n의 절대값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 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어떤 숫자가 n분의 n, n분의 n 이라는 어떤 숫자가 어떤 분 안에 들어갈 텐데 규칙이 뭐냐면 얘는 분자 분모를 더했을 때 2죠, 그렇죠? 요거는 분자랑 분모를 더했을 때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분자랑 분모를 더했을 때 3이잖아요. 그럼 분자 분모를 더한 값에다가 1을 빼준 게 그 자기가 몇 번째 그룹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n 플러스 n 빼기 1번째 그룹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2001번째 숫자를 구하는데 2001번째 숫자를 구하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개수가 지금 보면 첫 번째 그룹에는 1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그룹에는 2개, 세 번째 그룹은 3개 땡땡땡땡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2001이라는 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2001이 안 넘어가는 숫자 중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봐요. 근데 요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이제 n이 되는 게 2분의 n 플러스 1 요거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n이 62일 때를 해보면 1부터 해가지고 n까지 계산 그러니까 62까지 계산하는 거죠, 그치? 62까지 요거 계산한 게 1953만 1953이라고 1953 그러면 요 2001번째에 있는 숫자가 되기 전 그룹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개수가 하나 있을 거고 땡땡땡 해가지고 62번째 그룹까지 계산을 했을 때 숫자가 1953개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60이라는 거의 숫자는 그룹이야, 그룹.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이런 거고 이 1953이라는 얘기는 내가 2001이 되기 전까지 이 분수가 몇 개인지를 세주는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땡땡땡 더해가지고 그럼 2001이 되기 전에가 1953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2001이 넘어가거든. 그러면 얘는 몇 번째 그룹이냐? 63번째 그룹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2까지 더했을 때가 그 전 그룹에 들어가는 거고 63번째 안에 2001번째 숫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분자랑 분모를 더하면 얼마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게 n 플러스 n이라는 게 64겠구나. 이거 이제 키 펴낼까요? n 플러스 n 64겠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해볼까? 1953까지 해서 2001번째까지 가기 위해서 얘가 얼마큼을 더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즉 빼는 거죠, 차이가.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48 나와요, 48이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63번째 그룹인데, 이 그룹 안에서, 이 그룹 안에서는 몇 번째 숫자냐면 48번째 숫자라는 얘기겠죠. 이게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라 요 n분의 n이라는 요 숫자가 그러니까 2001번째는 63번째 그룹 안에 들어가는데 이 그룹 안에서 1, 2, 3, 4, 5, 6 이렇게 셌을 때 48번째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요건 쉬운데? 그러니까 요 네 번째 그룹에서는 세 번째에 있는 애가 분모가 3인 거니까
그러면 48번째에 있는 거는 분모가 48이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n이 48이면 n 48 끝났네요. 그치? n 플러스 n 64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n 값은 16인가? 16? 그래서 최종적으로 n분의 n이라는 얘는 얘가 48분의 16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얘를 약분하지 말고 그냥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8 빼기 16 요거 해주면은 32 나와. 32 요게 답이에요. 32. 요 문제 좀 어려웠을 텐데 n하고 k가 자연수고 21분의 8 이랑 n 플러스 k분의 n 이랑 3분의 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만족하는 k 값이 하나밖에 없대. 얘를 만족하는 k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n의 최대값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조금 동수스러운데 일단 부등식이니까 x자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 x자 곱하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8n 플러스 8k 21n 요거 있고 그치? 요거 있고 아니 13n 5n 플러스 5k 요게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8k 13? 이렇게? 8? 5? 8? 오케이? 이렇게? K를 가운데에 놓을게요. K를 가운데에 놓였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5K이고 여기가 8K잖아. 그럼 통분해도 5, 8이 40이잖아. 그치? 그럼 가운데가 40K 이렇게 되게끔 맞춰줘. 40K 이렇게 써주고 그럼 왼쪽에는 64N 이렇게 되고 얘는 65에 오 1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치? 자, 딱 보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65n하고 64n 차이가 n이잖아, 그치? 근데 얘도 등호가 안 들어가 있고 얘도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능한 숫자는 n-1개만큼 있어. 있다. n-1개만큼 있어요. 근데 40K면은 당연하게도 40의 배수잖아, 그치? 40의 배수예요. 근데 40의 배수인데 요 n-1개만큼 있는데 40의 배수가 K가 하나만 나와요. K가 하나만. 근데 만약에 A-1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잘 생각을 해봐. 요 64n하고 65n 사이에 n-1만큼의 개수만큼 자연수가 있어. 근데 그게 80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40의 배수가 무조건 2개 이상이 있게 돼요. 이거이면 요건 한번 생각을 해봐. 80 이상이면 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끊는지가 상관이 없이 숫자가 연속되는 숫자가 80개가 있으면 그 안에는 무조건 40의 배수가 2개만큼 있게 되겠죠. 이러면은 40의 배수가 2개 이상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어쨌든 하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n-1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80? 72대인가? n이 80일 때? 그러면 n이 80일 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 플레이를 딱 듣고 나면 진짜 80일 때가 돼? 라는 생각을 할 텐데 80을 한번 실제 넣어봅시다. 80을 실제로 넣어보면은 여기 80을 집어넣어보면은 64 곱하기 80 40K 그 다음에 65 곱하기 80 요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2개 되겠지? 여기 2개 이렇게 그러면은 128 K 이렇게 되고 100, 520, 130 128하고 130 사이니까 129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0개의 자연수가 있다. 뭔지 몰라요. 10개의 자연수가 뭔지 모르는데 이 중에서 9개의 자연수를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다음에 9가지 뿐이다. 말뜻을 좀 해석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86, 87, 88, 89, 90, 91, 93, 94?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래 숫자가 10개가 다 다른 게 있다면, 그러니까 10개가 모든 숫자가 다 다르면은 내가 그 중에서 9개를 더했다는 얘기는 10개 중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는 더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를 뺐을 때 값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원래는 10가지야. 왜냐면 원수가 10개 있으니까. 10개의 원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를 빼고 더하면 나머지 9개를 더하는 거고, 그치? 두 번째 거를 빼고 나머지 9개 더하는 거고, 땡땡땡 해주면은 첫 번째 거를 뺀 거에서 10번째 뺀 거까지 생각을 해보면 총 10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9가지밖에 없대요. 요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제일, 그러면 같은 것이 두 개 있다. 첫 번째 거 빼서 더하고, 다음에 또 두 번째 거 빼서 더하고, 땡땡땡땡 했을 때,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를 뺐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같은 게 두 개가 있다. 요거를 이제 해석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또 10개의 자연수를 A1, A2, 땡땡 해가지고 A10 이렇게 볼까? A1, A10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는 거. S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10 요거를 다 더한 걸 이제 S라고 놨어요. 그럼 여기 중에서 A1 뺀 거, A2 뺀 거 요거를 이제 86 이렇게 해봅시다. S 빼기 A1 요거 이제 86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제 S 빼기 A2 요거는 87 뭐 이런 식으로 땡땡땡땡 해가지고 S 빼기 A9 요거 이제 95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나머지 S 빼기 A10 10번째 거 뺐을 때 요거 이제 뭔지 몰라 X라고 적어줘. 근데 요 X는 당연하게도 여기 서로 다른 9개의 숫자 중에 겹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치? 만약에 X가 86이 나오면 A10하고 A1이 같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중복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X라고 두고 다 더해볼까? 여기 있는 걸 다 더해요. 다 더하면은 S가 이제 몇 개가 있겠어? 10개가 있나? 그치? 다 더하면 10개 10S에다가 다 더하면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면은 10S에다가 그럼 빼기 A1 빼기 A2 땡땡땡에서 빼기 A10이니까 그냥 S를 빼는 거랑 똑같지. 그치? 빼기 S 요거를 해준 게 86 더하기 87 더하기 땡땡땡 해서 95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근데 요거 계산을 해보면 요거 9S 이렇게 될 거고 9S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813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813 플러스 X.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9의 배수라는 거예요. 9의 배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813 플러스 X 요것도 9에 배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9의 배수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X가 8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가 8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9의 배수임을 이용하면 됩니다. 9의 배수임을 이용하면. 그래서 S는 여기 87인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 그치? 9S가 900 이렇게 되나? S가 100? S가 100?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뭐 S가 100인 걸 집어넣으면은 100 빼기 A1이 86이니까 A1 나오고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뭐 S 빼기 A1 얘가 이제 86에서 얘가 100인 걸 집어넣으면은 A1이 14 이렇게 나오고 14?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계산을 해.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는 계산 과정 생각하고 쭉 써볼게요. 14, 13, 12, 11, 15, 7, 6,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더하라고 했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주연이, 슬기, 송환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30문제짜리 시험을 봤어요. 30문제짜리 시험을 봐가지고 각각 맞춘 문제수가 26문제, 23문제, 18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3명이 모두 맞힌 문제수의 최소값은 얼마냐? 3명이 공통으로 맞춘 거. 그러면 처음에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주연, 중, 여기 쓰기, 쓸 이렇게 해놓고 둘이 동시에 맞춘 걸 A라고 할게요. 둘이 동시에 맞춘 걸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영역 있잖아. 둘이 뭐 주연이가 맞추던지 아니면 슬기가 맞추던지 둘 중에 하나라도 맞춘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6 더하기 23을 해주고 빼기 A를 해줘야 돼요. 요거 빼기 A는 뭐냐면 둘이 공통으로 들어가면 내가 개수를 이제 카운팅을 할 때 두 번 세주게 되는 거니까 한 번 중복된 걸 빼주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요거 설명을 해야지. 26부터 30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요 26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슬기가 맞춘 모든 문제를 다 주연이가 맞춘 거, 그치? 포함되는 거지, 그치? 속 안에 쏙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30인 건 뭐냐면은 주연이가 맞춘 문제하고 슬기가 맞춘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둘 다 못 맞춘 문제가 없는 거지, 그치? 주연이가 맞추든지 30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든지 주연이가 맞추든 슬기가 맞추든 그러니까 둘 다 못 맞춘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수가 30문제니까 더해가지고 30문제를 넘어갈 수는 없겠지, 그치? 문제수가 30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요거를 이용하면 A의 범위가 나와요. A가 19부터 20. 19부터 20. 요게 나와요, 요게. 근데 겹치는 부분을 가장 작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뭘 골라야 돼? 당연히 19를 골라야 돼. 그래서 19를 골라봅시다. 겹치는 게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주, 엔드, 슬 있고, 그 다음에 승. 그러니까 여기는 주연이하고 슬기하고 동시에 맞춘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승환이가 맞춘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9인 거잖아. 얘가 19인 거고, 얘가 18인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해봐요. 19 플러스 18에서 겹치는 부분 B 빼주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승환이가 맞춘 모든 문제를 이제 주연이하고 슬기가 동시에 맞추는 경우, 얘가 19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얘도 30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30. 그래서 요거 B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B가 7에서 18가, 7에서 18. 그래서 요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7. 참고로,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고로, 여기서 19라는 애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겹치는 부분을 가장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얘를 둘이 겹치는 부분이 가장 작아요. 얘는 다 겹치는 거잖아, 그렇지? 둘 다 겹치는 거니까. 30을 골라줄 때가 최소이단 말이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 없어져야 돼. 이건 괜히 얘기했나?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바깥에 있는 부분이 없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없을 때가 취소가 돼요.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딱 말해줄 테니까. 얘가 훨씬 좀. 여기랑 여기 없고, 여기 없을 때. 나머지 요 부분에서만 나올 때가 취소가 돼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르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자, 기하 첫 번째 문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 합동인 반원 8개가 그려져 있는 것이다. 색칠되지 않은 부분의 넓이의 정수 부분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함정이 들어가지. 색칠된 부분이 아니라 색칠되지 않은 부분이라 그랬어. 자, 그리고 나서 원주율을 3.14로 계산한다라고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구한 값이 소수점이 있으면은 정수 부분만 딱 답을 하면 될 것 같네. 자, 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얘를 감아보니까 전부 다 합동인 반원들이죠, 그죠? 그래서 왼쪽 윗부분에 있는 반원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 지금 모서리에서 쭉 연결을 해서 활골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활골이 손톱처럼 생긴 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지. 그럼 얘네 두 개를 그 왼쪽에 구석에 있는 빈 곳을 반으로 쪼개주면 두 개가 쏙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맞나요? 자, 그럼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네 부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잘라서 끼워 넣게 되면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전체 정사각형에서 중점끼리 연결하고 남은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이 될 거예요.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답은 전체 넓이의 절반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4라서 4, 4, 16의 절반 8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분당 서현에 있는 성요한 성당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성당이다. 이 성당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오각형,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이 여러 개가 각각 모여 원 모양의 무늬를 이뤄 지붕을 장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걸 많이 보기는 힘든데 외국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외국의 영상이 나오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천장 위에 동그랗게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규칙적으로 있는 무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은 살짝 두 개밖에 없지만 위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두 개가 붙어져 있지. 이게 똑같은 도형들이 쭉 올라가서 큰 원을 이루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여기 삼각형 EHP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요런 게 총 몇 개가 그려지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 여기 있는 두 개의 문양 중에 하나만 생각해서 이 P를 연결한 걸 쭉 연장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쭉 연장을 해주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일단 정오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내각이 108도인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08도고 그 밑에 있는 게 등변사다리꼴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왼쪽에 붙어있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각들을 잘 생각을 해 주시는데 밑에 있는 등변사다리꼴 요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등변사다리꼴이 이 그림에 있는 H랑 P를 보면은 윗변 아랫변이 평행하니까 동측 내각이라고 할 수 있죠. 얘네 둘이 합치면 180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에다가 x, y, z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넣어서 방정식으로 풀어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각을 다 구해주게 되면 전체 RPQ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각 R이 몇 도냐라는 거였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18도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똑같은 것들을 삥 둘러서 원형으로 만들면 이 큰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가 들어갈 거야. 360 나누기 18을 해주면 20이 되죠. 맞나? 그럼 20개가 돌아가. 근데 답이 20이 아니죠. 왜? 이 하나의 그림 속에는 작은 이등변 삼각형이 2개씩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40이 되는 거예요. 자, 기하 세 번째 문제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사각형에서 E가 A, B를 몇 대 몇인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설명을 보면 거기 AE가 EB의 3배다 그랬으니까 3대 1인 지점에 고등과정을 배운 학생들이면 내분한다 라는 용어도 알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길이 비율이 AE 대 EB는 3대 1이다. 그러면은 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아래가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건 정말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모는 종이처럼 칸칸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칸칸이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전체 넓이가 80인데 DB를 쭉 연결해 주시면 40으로 위아래 두 개가 나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삼각형 FDC를 만들어요. FDC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높이가 4분의 1이 됐으니까 40의 4분의 1에서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삼각형 FGC로 가버리면 밑변의 길이가 4대 3으로 줄어들잖아. 즉 넓이가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10의 4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밑에 있는 직각 이등변 직각삼각형 하나가 넓이가 2분의 15니까 DH랑 EF까지 연결해주면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 4개 해서 2분의 15 곱하기 4 해주면은 30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선 색칠한 곳의 넓이니까 위아래 자르는 부분을 빼버리고 나면은 50이 넓이로 남을 거야. 그런데 사각형 HGFE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X 대각선을 해서 한쪽 색칠을 해주면 당연히 넓이는 전체 절반이 될 거야. 그럼 남은 50의 절반이니까 답은 25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 보도록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정육면체에 표시된 4개 각의 크기 합은 몇 도인지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지금 이게 입체 도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거를 칼로 요렇게 잘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 맞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줬냐? 각을 각각 쪼개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왼쪽 위의 꼭지점이랑 오른쪽 아래 꼭지점을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새로 우리가 그은 선은 우리가 봤을 때 반대쪽 면의 대각선이 되죠. 맞나? 그러면 왼쪽도 한 면의 대각선, 밑에도 한 면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정삼각형은 한 내각이 무조건 60도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도 왼쪽 밑에 있는 각은 무조건 60도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 위에가 90도인 건 너무 당연하고요. 왼쪽 위에랑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각이 크기가 같을 거라는 건 구조상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얘는 생긴 게 약간 둔각처럼 생겼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위에서 가로로 가는 직선과 왼쪽 면과 직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수직인 상태죠. 그죠? 맞나? 그러면은 직선이 어떤 면과 수직일 때는 이 면 위에 있는 어떤 선분이더라도 요 직선과는 반드시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눈으로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 이미 그려져 있는 거랑 반대쪽 밑에 있는 거랑 대각선 2개를 연결한 도형이 있다고 치면 얘를 입체가 아니라 평면으로 쭉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 위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도형이 됩니까? 직사각형이 돼요. 맞죠?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각이 90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른쪽 밑에도 구조상 똑같다고 했으니까 90도. 그래서 60도, 90도, 90도, 90도 해서 답은 330도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전체는 사다리꼴이고 AB의 길이가 50, CD의 길이가 20이에요. 그런데 D1을 그어서 넓이가 2등분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풀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AE의 길이를 X로 두고 EB를 50-X로 둬서 삼각형의 그 높이가 뭔지 모르니까 H로 두는 거야.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같다. 이렇게 해줘도 바로 답이 나오고요. 저는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넓이가 2등분이 됐다라는 거는 AE의 길이는 윗변 아랫변 길이 합의 절반이면 된다라는 거지. 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DB를 쭉 그어서 오른쪽 위에 삼각형 CDB가 생기죠. 그죠? 그럼 CD의 길이만큼 B에서 연장을 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넓이가 똑같은 걸로. 그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이랑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EB랑 CD를 더한 게 AE랑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맞냐? 그러니까 당연히 EB 더한 거랑 CD 더한 게 AE랑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위아래 변 더한 거에 2분의 1이 AE의 길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쉽게 50 더하기 20 나누기 2는 35. 그래서 답은 35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못 풀까봐 낸 문제라기보다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이런 사실을 알고 바로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낸 문제입니다. 제2회 KJMO 모의고사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를 2개 이상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수를
천으로 하는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문제 접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2를 꺼내는 방법으로는 2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문제 예를 보시면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 이런 것들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은 지금 얘는 2라고 표현을 했지만 1로 먼저 다 12를 쪼갰다가 더하기를 사용해가지고 합칠 거냐 아니면 떨어뜨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12는 1이 12개 가지고 만드는 건데, 얘네들 다 합치면 12가 되죠.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췄다면 이 더하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얘네 둘을 합쳐서 2라는 숫자를 만들게 되죠. 이 더하기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더하기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얘는 사용 안 하고 해서 얘네 5개의 숫자를 가지고 5를 만들 거고요. 얘는 또 사용이 되겠죠. 3을 만들려면 사용 안 해서 이러한 숫자를 만들 거고요. 2개를 사용 안 해서 만들 거고요. 나머지 또 얘는 또 사용을 하고 얘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 숫자 2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2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2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문제의 관건은 이 더하기를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그걸로 나누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얘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겠네요. 이 더하기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맨 마지막 얘도 사용하는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됩니다. 공통적으로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걸 표현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곱하셔야겠죠. 모양 자체가 땡땡땡땡땡 해서 결국 답은 2의 11제곱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자연수의 합으로 2개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더하기들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1을 12개 더해서 12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답은 2의 11제곱에서 어떠한 가지수 한 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이 가지수는 더하기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겠죠. 이러면 다 더하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12를 그냥 12로 표현하게 됩니다. 답은 2048에서 1대 2047이 답인데, 우리는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그러니까 47이라는 숫자입니다. 3번의 답은 47이 답입니다. KGM 모의고사 이외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중하고 영재하고 푸시팝이라는 건 그 버블을 눌러가지고서 힐링한다는 문제 말하는 장난감이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베스킨라빈스 게임을 한대요. 근데 조금 다르게 151개의 버블이 있고 교대로 누를 건데 한 번에 누를 수 있는 건 1개 이상 6개까지 가능하고요. 맨 마지막에 저 151번째 버블을 누르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 문제의 접근을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베스킨라빈스 게임을 이용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베스킨라빈스 게임은 총 31 숫자를 부르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하고요. 한 번에 부를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3까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게임은 A, B가 하는데 A부터 시작을 해서 B 했다가 A 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B, A 했다가 맨 마지막에 B라는 친구가 31을 부르는 순간 B는 지고요. A가 이긴다라고 할게요. A는 어디까지 불러야 되냐면 30까지 부른다라고 할게요. 요 게임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A하고 B하고 부를 수 있는 게 1부터 3인데, 일단 이 문제의 패턴에 맞추면 A가 먼저 얼마를 부르고 시작을 하죠. 얼마를 불렀어요. A라는 숫자를 불렀다고 칠게요. 그 다음부터는 B가 부르고 A가 부르는데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짝으로. 그 얘기는 B가 부를 때 A가 그 숫자를 조절만 할 수만 있다면 A의 경우에 따라서 A가 30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 B가 31을 부르도록 할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 얘가 부를 수 있는 건 1부터 3, 얘가 부를 수 있는 것도 1부터 3이라면 얘네 둘이 합쳐서
A가 조절을 할 수 있다고요. 얘가 1을 부르면 얘가 얼마를 부르고요. 얘가 2를 부르면 얘가 얼마를 부르고요. 얘가 3을 부르면 얘가 얼마를 불러서 합을 항상 4로 일정하게 할 수 있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B가 먼저 어떤 숫자를 말하고 A가 이거에 맞춰가지고 4가 될 수 있도록 불러줄 수가 있어요. B가 1을 말하면 A는 3을 말하면 되고요. 얘가 2를 말하면 얘가 2를 말하면 되고요. 얘가 3을 말하면 얘가 1을 말하면 항상 두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숫자는 4로 정해지게 됩니다. 얘도 4고요. 얘도 4고요. 여기까지가 30인데 얘네들은 다 4의 배수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요 첫 번째 A가 얼마를 불러야지만 요 30이 4의 배수가 되도록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A 플러스 이쪽에 있는 수들은 다 4의 배수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 값이 항상 맨 마지막인 30이라는 숫자가 된다면 A가 얼마를 부르고 나서 B가 얼마를 부르는 거에 따라 A가 맞춰서 불러준다면 A가 최종적으로 30까지 부르고 31을 B가 불러서 B가 지게 되는 게임이 됩니다. 요거에 맞추면 얘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A라는 값은 30을 4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 베스킨 라빈스 게임에서는 첫 번째 부르는 사람이 2를 부르면 나머지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따라 불러주시면 항상 이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 접목시켜서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트하고 영재가 번갈아가면서 할 거고 지트부터 하네요. 그 다음에 영재, 지트, 아니 영재, 지트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거고 영재, 지트 해서 이 친구가 얼마를 불러서 영재라는 친구가 151번째 버블을 누르면 얘가 지게 됩니다. 지트는 맨 마지막에 150번째를 부르면 될 거고요. 우리가 찾는 건 지트가 처음에 얼마를 누르고 시작을 할 거냐 요거를 찾는 문제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영재와 지트가 하나의 쌍으로 나왔을 때 지트는 영재가 얼마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누를 수가 있다고요. 이번에 문제는 1개 이상 6개 이하니까 얘가 1개를 누르면 얘는 6개를 누르고요. 얘가 2개를 누르면 5개를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6개를 누르면 1개를 누르니까 얘는 2개의 합.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얘가 1개를 누르면 6개, 2개를 누르면 5개 이런 식으로 6개를 누르면 1개.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누르는 버블의 수의 합이 버블수의 합이 항상 7로 일정하게 되죠. 그럼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하냐면 처음에 지트가 A개를 눌렀고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7의 배수가 되도록 지트가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요의 마지막 숫자가 150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요 A는 아까 말했다시피 150을 7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말하면 3이라는 숫자가 되겠지. 처음에 3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영재가 어떠한 숫자를 부르는 거에 따라서 누르는 거에 맞춰가지고 지트가 조절만 잘 한다면 맨 마지막 번째 150을 지트가 누르게 될 거고 151번째 영재가 눌러서 지게 됩니다. 집에 뭐 어머니라든가 동생이라든가 같이 한번 이 게임을 해보시면 반드시 필승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K제곱 모의고사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트의 2021년의 학생이 경복궁하고 남산공원하고 한강을 관광을 한대요. 근데 누구든지 반드시 한 곳에는 가게 되어 있고 많아야 두 곳밖에 못 간대요. 적어도 몇 명의 학생이 완전히 같은 장소를 관광했느냐라고 물어봤네요. 완전히 같은 장소를 관광했다를 저는 코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뭔 소리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관광 코스를 정할 건데 첫 번째 한 곳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코스는 경복궁만 간다라고 할게요. 경복궁만 가는 코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남산공원만 가는 코스도
또는 한 강만 가는 코스도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많아야 두 곳이라 그랬으니까 한 곳만 가지 않고 두 곳을 거쳐서 가는 코스도 존재하겠죠. 네 번째 코스는 경복궁하고요. 남산공원을 가는 코스라고 할게요. 세 군데는 다 못 들으니까 두 군데만 갈 수 있고 많아야 두 군데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코스는 남산공원하고요. 한강을 가는 코스가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코스는 한강과 경복궁을 가는 코스가 있겠죠. 문제를 보시면 어느 장소를 갔냐라고 물어봤지 순서대로 갔냐 이런 걸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어느 곳을 먼저 가도 상관하지 않고 이 두 곳을 가는 코스를 하나의 코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 갈 수 있는 관광 코스는 총 몇 가지 종류다? 6가지 종류다. 그리고 2021명의 학생을 가면서 이 코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느냐 물어봤을 때 적어도 몇 명의 학생이 완전히 같은 장소를 방문했느냐 물어보는 문제겠죠. 이 문제는 비둘기지 원리죠.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을 때 비둘기지 원리 하면 물건이 되더라고요. 물건이 MBA라고 보고요. 한자를 MBA라고 나왔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상자가 MBA가 있고 물건이 MBA가 있을 때 얘를 집어 넣었을 때 가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게 적어도 이거게 이상이 같은 상자에 존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냥 그대로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상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코스가 말 그대로 여행 코스가 관광 코스가 상자가 되겠죠. 1번 코스, 2번 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6번 코스까지 존재하겠네요. 총 상자가 6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물건은 집회에 2021명의 학생이 되겠죠. 학생이 물건이 될 거예요. 이걸 비둘기지 머릿속으로 집어 넣어주면 결론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적어도 2021 빼기 1 했다가 상자의 개수로 나눈 상태에서 가우스를 씌우고 더하기 1 이거 열심히 계산을 해보시면 337이라는 값이 되죠. 적어도 337명 이상이 같은 상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같은 코스 말 그대로 같은 장소를 관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337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적어도 몇 명입니다. 337명까지는 같은 코스를 관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네, 일단 이 문제의 답은 337명이 나옵니다. KJ1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10개의 동물 인형이 매달린 유아용 모빌이 있대요. 제가 동물 인형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두 인형끼리 얽혀서 5개의 매듭을 가진 모양이 되었다라고 했네요. 어떤 모양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모빌만 돌아가다가 실끼리 얽혔대요. 1번하고 3번이 얽힐 수가 있고요. 4번하고 6번이 얽혔고요. 5번하고 7번이 얽혔고요. 8번하고 9번이 얽혔고요. 10번하고 2번이 얽힌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림을 잘 보면 결국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10개의 서로 다른 인형들이 몇 개씩, 2개씩, 5묶음으로 분할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는 10개를 2개씩, 5묶음으로 분할하는 문제예요. 분할 문제. 우리는 분할 문제 풀 때 제가 떨쳐놓는 개념이라고 풀었죠. 떨쳐놓는 개념이라고. 총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떨쳐놓고요. 몇 개가 남아요? 8개 중에서 다시 2개를 뽑아서 떨쳐놓고요. 다시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떨쳐놓고요.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떨쳐놔요. 맨 마지막 2개는 나머지 그냥 1 쓰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총 5개의 숫자가 똑같으니까 500분의 1로 나눠주셔라 라고 했네요. 아직 뭐 경시를 안 배우신 분들은 이 표현이 뭔지를 모를 텐데 NCR이라고 표현하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줄어들어요. 하나씩 N-R 플러스 1로 이 개수가 R개가 되고요. R 팩토리얼 R-1 3, 2, 1까지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n이 10인데 10부터 하나씩 줄어들어서 2개 적어주시면 돼요. R개 적었다면 R개 10 곱하기 9, 나머지는 2부터 줄어들어서 1까지 1, 이 계산은 8 곱하기 7, 2, 1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2 곱하기 5, 2, 1, 4 곱하기 3, 2, 1 계산하시면 되고요. 5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은 n부터 하나씩 줄어들어서 3, 2, 1까지 곱하시면 돼요. 얘는 5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2를 먼저 3개를 줘서 8하고 지울게요. 저는 또 5하고 3, 2하고 10하고 지울 거고요. 4하고 3은 여기서 같이 지워도 되겠죠. 요 2는 하나 여기서 지워서 3을 나누면 9 곱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5가 나와서 열심히 계산해 보시면 945라는 값이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10개를 2개씩 가성묶음으로 하는 가성묶음으로 분할하는 분할수는 945가지가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945가 되겠습니다. KJ0 20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가 A, B, C, D를 곱한 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만족하는 양의 자연수 A, B, C, D의 가지수, 쉽게 말하면 A, B, C, D의 순서쌍을 구하는 문제겠죠. 저는 처음에 접근을 이렇게 할 거예요. A랑 B랑 C가 D가 있는데 뭐가 대소관계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제가 임의로 가면갈수록 문자들이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버리는 순간 제가 여기서 순서쌍을 구했다는 맨 마지막에는 뭐를 하셔야 돼요? A랑 B랑 C랑 D를 배열하셔야겠죠. 그것까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배열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일단 주어진 식은 얘랑 같다라고 했는데 A보다는 D가 더 크거나 같대요. B보다는 D가 더 크거나 같대요. C보다는 D가 더 커나 같대요. 제가 A 대신에 D를 쓸 거예요. B 대신에도 D를 쓸 거예요. C 대신에도 D를 쓸 거예요. D는 D가 됩니다. 얘와 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항상 아까도 봤지만 A보다는 D가 커나 같고 다 커나 같은 문자로 바꿔놨기 때문에 얘가 항상 더 커나 같다라는 식이 되겠죠. 저는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A, C, D가 크거나 같대요. 얘는 뭐랑 같대요? 4D랑 같은 거니까 4D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문제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양쪽에 D, D를 지울 수가 있네요. 첫 번째로 나오는 식이 뭐가 되냐면 A, B, C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돼요. 저 위에서 요 식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막연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좀 바꿔놨기 때문에 A, B, C의 순서쌍을 찾을 수가 있겠죠. 왜? 3개 곱해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미리 한번 구해볼게요. 조건은 A가 작고 가면갈수록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1,1,1도 되겠죠. 중복도 가능하니까. 두 번째는 1,1,2도 될 거예요. 3개 곱해가지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세 번째는 1,1,3도 되겠죠. 네 번째는 1,1,4까지 될 거라고요. 1을 이제 다 썼으니까 다섯 번째로 갈 때는 1,2를 썼다면 1,2,1 하면 이 식을 만족을 안 하니까 가면 갈수록 커지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1,2,2까지 가능하겠네요. 얘가 딱 4니까. 요 다음부터는 나오지가 않죠. 왜?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만족하는 건 이렇게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풀 거냐? 1번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어떤 식에다 대입을 할 거냐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1번 식을 대입할 거예요.
A도, B도, C도 다 1이에요. 좌변은 D가 남을 거예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얘네 값들이 다 1이니까 3 플러스 D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D, B, 지음이 지금 만족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2번 문제도 마찬가지. 2번 경우도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A랑 B랑 C랑 D가 1, 1, 2인데 좌변은 2D가 될 거고요. 우변을 봤더니 4개를 더하고 3개를 더하고 D까지 더하니까 4 플러스 D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D가 넘어가면 D는 4라는 값이 되겠네요. 이거는 얘네들이 A, B, C일 때 D가 4면 요 식도 만족하니까 만족하는 값이 됩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1,1,3일 때는 좌변은 3D고요. 우변은 5 플러스 D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D는 2분의 5인데 우리는 자연스러운 조건이기 때문에 얘도 값으로 만족하지 않겠네요. 4번을 볼게요. 1,1,4면 좌변은 4D가 될 거고요. 6 플러스 D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D는 2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1,1,4까지가 A, B, C였는데 D 자리에 2가 오면 요거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까지가 않겠네요. 그죠? 5번은 1, 2,2면 곱하면 좌변은 4D고요. 우변은 5 플러스 D가 되어서 D의 값은 3분의 5가 돼서 이 값도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겠네요. 만족하는 값은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 A, B, C, D를 했더니 나올 수 있는 값은 2번의 경우 그게 없어서 1, 1, 2, D가 4라는 값입니다. 이 경우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라고 쓰시면 안 되죠. 우리는 뭐 한다고 했어요? 아까 이게 요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식은 제가 만들어낸 식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얘를 뭐 하셔야 돼요? 배열하시면 되겠어요. 배열할 때 같은 문자가 있는 공자순열을 쓰시면 돼요. 공자순열 총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4개를 배열할 건데 1과 2의 2개가 똑같아서 2팩으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12가지가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12가 됩니다. 네, K제목 모의고사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풀이 열심히 잘 들으시고 9월 4일날 보는 K제목 시험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